턱관절, 부정교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분 중에 혹시 자신의 상태에 해당이 되는 분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턱관절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 딱딱거리고 입이 안 벌어져 이런 정도가 아니라 턱이 아예 빠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정우 씨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하다가 하품하다가 턱이 빠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징어를 하루에 한 마리 먹기도 힘든데 오징어를 하루에 5마리씩 드신 분이 있었고 오돌뼈와 딱딱한 누룽지를 즐겼던 50대 여성이 저를 옛날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분 얼굴이 아니지만요. 좀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모아본 건데요. 여기 보면 그분의 이 측두근 부위가 여기가 엄폭 패였어요. 양쪽이다. 패여 있고 이 교근 씹을 때 쓰는 근육이 발달해 가지고 턱이 사각턱으로 이렇게 심하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이쪽은 사각턱이 심하고 이쪽은 움푹 들어간 그런 형태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왜 도움을 요청하셨냐? 눈이 너무 아프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측두근 쪽 그다음에 머리 전체가 아파가지고 이것이 이제 2달 동안 심해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병원에 가고 한의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서 왔는데 이분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일단 턱관절에 있었고 이렇게 딱딱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온 겁니다. 차차 이제 이게 턱관절에 문제가 와서 생긴 결과인데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하루에 오징어를 5개를 씹어먹죠? 와, 대단합니다. 자, 턱관절이 좋지 않아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 온몸이 아플 수 있는 중환자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100%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턱관절이 좋지 않아서 딱딱거리거나 뭐 이렇게 치아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100% 중환자입니다. 여기저기 몸이 많이 아프고 있고 현재 그리고 어린 친구라면 앞으로 몸이 아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분 중에 치아 교합 이런 거 교정하려고 상담하고 있거나 치아 교정을 이미 했다 그런 분들은 이 강의를 꼭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아의 교합이 맞지 않고 이가 꽉 물리지 않고 이가 뜬다면 이 사람의 뇌하수체 기능은 정상 작동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뇌하수체 아십니까? 제가 뇌하수체, 갑상선, 심장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뇌하수체라는 것은 뇌의 한가운데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뇌하수체 전엽, 후엽 해가지고 전과 후에서 우리 몸에서 많은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곳이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가 문제가 오면 뇌하수체 선종 막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거기 이제 종양이 생기는 거죠.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기능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람의 치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치아 교합, 치아가 딱딱 맞는 거 있죠? 치아가 이렇게 딱딱 맞는 거 위아래가 이 교합을 통해서 그 치아 교합의 힘이 뇌하수체를 향하여 뇌하수체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 힘의 벡터를 제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아가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을 때 이게 딱딱딱 잘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방향이 올라가면서 이 중간에 뇌하수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윗니, 아랫니 이 힘의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서 뇌하수체에서 딱 만나는 거죠. 자, 그 그림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TMJ, 즉 턱관절의 문제는요. 고관절이 틀어지고 하지 길이가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에 틀어지고 하지 길이가 다른 경우가 바로 턱관절의 틀어짐을 또 유발합니다. 턱관절이 틀어진 사람이 많듯이요. 그 꼬리뼈가 많이 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보면 이 꼬리뼈가 천골이 이쪽만 꼬리뼈죠. 천골 자체가 이렇게 반듯이 있어가지고 좌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 꼬리뼈가요 하늘로 이렇게 솟았어요. 제가 올라가서 발로 밟으면 이게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끝이 이렇게 솟았기 때문에 제가 밟으면 제 발바닥 중간이 딱 아픕니다. 이거 찌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좌우로 틀어진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중환자입니다. 자, 정상인의 꼬리뼈는 이렇게 완만한 각도를 이루면서 제가 위에서 밟았을 때 밟으면 뭐 볼록 튀어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겠죠? 근데 여기에 이 끝이 하늘로 이렇게 솟아요.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밟았을 때 아파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엉덩이라든가 골반 전체에 문제가 있는 분이겠죠?
또 이렇게 꼬리뼈가 휘어가지고 있는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몸이 많이 아파요. 중한 그 좀 신장병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질 쪽이라든가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턱관절 틀어진 것도 꼬리뼈 틀어진 것도 서로 관계는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이 틀어지면 하지 길이가, 왜냐면 이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하지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턱관절은 이 고관절과 관련이 되게 깊습니다. 이 장골도 관련이 깊고요. 그래서 장골이라든가 고관절이 틀어진 분들은 턱관절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자, 이 부위를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치아는 오장육부와 관련되어 있고 턱관절은 장골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방금 장골하고 이 고관절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치과가 오장육부와 장부가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이 앞니 쪽은 그 윗니 중에서 앞니 쪽은 이 스토머크가 이제 그 위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심장, 폐, 그다음에 그 골블래더, 그 담낭, 위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 해당 장기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가를 또 이루고 있고, 예, 주류의학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상당히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이 어른 모두 치아 교정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과기교합이라고 해서 윗니가 이렇게 아랫니와 딱 정확히 맞는 게 아니라 윗니가 아래를 덮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치아 교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제일 큰 앞에 있는 두 이빨, 토끼 이빨 같은 이것과 밑에 있는 이것이 딱 맞을 때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되는데, 여기도 이 부분 보면 지금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치아 교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이걸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은 턱이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의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심하게 이분처럼 보여가지고 앞뒤로도 틀어지고 좌우도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적당히 이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살짝 틀어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90%가 오른쪽 이빨을 이용해서 씹습니다. 위아래 이빨을 오른쪽을 이용해서 씹기 때문에 주로 턱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들러붙어요. 그래서 여기 턱관절이 이쪽이 딱 공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이쪽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짜부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는데요. 이렇게 부정교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쓰러진 어금니, 그러니까 전체가 틀어진 게 아니라 이쪽 어금니만 이렇게 안으로 쓰러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교정이, 실제로 치과 교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맹출된 앞니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덧니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턱관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턱관절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교합력에도 문제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치아 교정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아 교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치아 교정을 이런 경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치아 교정보다는 사실은 턱관절을 치료해 주는 게 훨씬 더 우선입니다. 자, 이분 보세요. 이분이 지금 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지금 빠져 있죠. 이렇게 과도하게는 안 되겠지만 이제 과장해서 그린 거니까. 그리고 이쪽은 압박이 돼서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중이염이 잘 발생해요. 만성 중이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귓속만 보지 마세요. 제발 의사분들. 귓속을 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턱관절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귀에 물이 찬 사람 있죠?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귀에 물이 차는 건 뭐예요? 라고 영상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귀에 물이 차는 곳은 이쪽이 관절이 압박되면서 여기 자꾸 삼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이비인후과를 갈 게 아니라 턱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싫죠? 스트레스가 한국말로 하면 압박이라고 했습니다. 압박받는 건 싫은 거예요. 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통나무 하나 들어가지고 귀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귀가 염증이 생기고 물 나오겠죠. 불편하겠죠. 그런 거예요. 여기에 생긴 스트레스, 이 턱관절이 얘를 압박하는 걸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병원 가서 약 먹고 귓속 아무리 뒤져봤자 귓속에 무슨 문제가 보이겠습니까?
측두근의 문제 압박이 눈 쪽에 시력을 약화시키고 근시와 안시를 만들면서 녹내장을 만들고 백내장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 구조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까지도 저한테 어떤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많이 그러시는데 제가 답을 드리지만 그럴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증상을 거의 빠짐없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렇고 이건 왜 그렇고 병원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저한테 듣고 그것이 해결책으로 알고 따라해서 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제가 구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통해서 질병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대부분의 증상은요, 구조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수도 없이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난치병 환자를 오래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의원할 때 정말 처음 들어본 희한한 증상들이 많이 와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증상 중에 제일 희한했던 거는 살이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길게. 팔뚝을 집어봐도 길게 늘어나요. 저는 그건 처음 봤고요. 지금도 해다 보면 잘 몰라요. 그건 왜 그런지. 그때가 10년 전 가까이 되니까 그때보다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건 모르겠어요. 예.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턱이 이렇게 돌아가서 한쪽이 압박되기 때문에 귀에 물이 차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귀가 막 멍멍하다. 수영장에서 물 들어간 것 같다. 또는 산에 올라간 것 같다. 비행기 탄 것 같다. 그런 분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줬어요. 이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 압박 때문에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소름 끼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 강의 들으면서 이메일도 오고 막 그러는데 자기 증상을 얘기해서 소름이 끼쳤다. 박수를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몰랐던 걸 갖다가 구조를 통해서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겨우 13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50강 가면요. 정말 대단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늘어나고 여러분들 아픈 증상들이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귀에 생긴 문제는 첫 번째로 코나 이 측두근 또는 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지 않나를 점검하고 그 해당 부위의 스트레스, 압박을 풀어주면 대부분이 풀립니다. 여러분이 30년 됐어도 상관없어요. 30년 됐어도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이 압박은 안 풀리거든요. 이 압박을 캐비를 만나서 푸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그날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자, 정말 다양한 치아의 형태와 턱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자, 턱관절 교정으로 교합이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이 상태를 잡기 위해서 치아를 잡는 거는 잘못 치료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치료하는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이런 문제를 놔두고 여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1차 원인을 놔두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안 좋고 그 상태에서 여기만 맞춰놓으면 이쪽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치과사분들 보고 계시면 치과 기공사분들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런 턱관절의 문제를 먼저 잡아놓고 잡아놓으면요 거기서 치아 교합이 웬만큼 잡히거든요. 거기서도 해결 안 되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사분들 여기 막 갈아내는 경우 있죠. 위와 교합이 안 맞다고. 그것도 교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일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턱을 반드시 잡아놓으면 이것이 얼마나 가지런해지겠어요. 근데 이걸 안 잡고 여기만 갈아내서 치아를 교정하니 본인이 모르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윗대문하고 앞대문이 안 맞아요. 정상 치아는요 이 큰 이빨 2개하고 여기 밑에가 가지런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안 맞죠? 여기도 대문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대문이 있어야 되는데 대문이 아니라 딱 통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턱관절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틀어진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걸 잡아놓고 이걸 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잡아놓지 않고 바로 그냥 치아로 가기 때문에 턱관절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2년 동안 해서 다 잡아놓고 이쪽에 다 생긴 부작용들은 또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무슨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두가 아셔야 돼요. 의사든 한의사든 치과의사든 여러분들은 아셔야 서로가 이런 실수를 안 하고 본인이 고생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2천만 원 들어서 더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죠? 자, 교합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턱관절을 교정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런 치아는 사실 당연히
치아 교정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뭐부터 하라? 턱관절부터 먼저 해결해주고 턱관절의 압력을 해결해준 다음에 하라는 뜻이에요. 자, 턱관절이 움직이잖아요. 이 앞쪽이 턱관절인데요. 얘가 움직이면 경추 1, 2번이 같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으로 많이 씹는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많이 씹다 보면 짜부짜부 되면서 이제 딱 들러붙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잡으니까 고개도 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1, 2번이 이쪽으로 많이 틀어져요. 오른쪽으로. 자, 턱이 틀어짐으로써 턱을 잘못 사용하면서 그죠? 경추 1, 2번이 틀어지죠. 제가 얘기했죠. 여기 지금 파란색 여기 푹 튀어나온 것이 이 두개골에도 이렇게 두 개의 뾰족한 것이 있고 경추 1번도 이렇게 뾰족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딱 맞물려서 관절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경추 1번이 반듯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 두개골이 같이 틀어집니다. 두개골이 여기 있는 것이. 왜냐면 두 개 만나는 것이 제대로 못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게 되죠. 이렇게 틀어지거나 좌우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경추 1, 2번이 아까 하지의 길이와 고관절과 장골의 문제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몸 전체가 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경추 1, 2번 틀어지면 두개골도 틀어지고요. 두개골이 틀어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신경들이 압박되고 그죠? 뇌척수의 흐름이 떨어지면 뇌 기능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뇌하수 쪽에 문제 오신 분들, 해마라든가 또는 손의 대뇌에 문제 오신 분들 당연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100% 가지고 있습니다. 뒷목을 만져보면요, 이런 분들 엄청 딱딱하고요. 경추 1, 2번 심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네. 예외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100%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이루는 구조물들과 주변의 근육, 신경, 혈관들과의 유기적, 역학적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개골이 있고요. 턱관절이 있고 이쪽에 귀 있죠? 여러분 귀에 문제 있는 분들, 이명난청 있는 분들 여러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얘기할게요. 이명난청이 있고 귀에 소리 나신 분들 전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턱관절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물론 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추 1, 2번 여기서 나온 신경들이 문제가 오겠죠. 여기서 일단 안 맞아 여기가 이제 압박이 되고 짜부가 된다. 그럼 여기 이쪽에 그죠? 측두근도 있고 눈도 있고 그죠? 치아도 있고 그다음에 귀도 있고 이쪽에 손에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연수와 척수 연수가 지나가고 있고요. 전부 다 문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턱관절을 그냥 입 벌릴 때 입이 아픈 사람, 턱이 안 벌어지고 음식 씹을 때 소리 나고 아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정말 턱관절을 겉만 핥으신 거예요. 1, 2%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턱이 안 좋으면 여러분이 실제로 입을 벌릴 때 좋지 않다 이렇지 않더라도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이렇게 찝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인 모를 두통과 치통 어지럼증 다 오는 겁니다. 이런 육학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